네, 2025년 고2 3월 모의고사 34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전은 유용할 수 있지만 단어를 다른 단어로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독자의 기존 언어 지식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사전이 너무 좋죠. 그 열어보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기는 한데요. 근데 만약에 그 사전에 있는 단어를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에서 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모를 때는 내가 새로운 단어, 찾아본 단어도 사실은 알아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자고 합시다. 뭐 사람이 "영면한다는 게 뭐야?"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이. "영면한다는 게 뭐야?" 그럼 영면한다는 거는 인제 돌아가신다는 거지. 그럼 돌아가신다는 게 뭐야? 그러면 죽는다는 거지. "죽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에 따라서 이 사전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The usefulness of a dictionary, 그러니까 사전의 유용성은 뭐에 달려 있다? 그 독자의 존재하는 언어적 지식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 문장 한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사전은 비교적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anyone 다음에 who is가 생략돼 있죠? 과거 분사 나왔으니까 감정을 느낌이 될 겁니다.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내려고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어 집합, 하나의 단어 집합을 사용하는 거. 근데 to define another word 했으니까 또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단어 집합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여기서는 is called 돼서 오형식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인 이제 명사나 형용사들은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lexical definition 이게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집합을 이용해서 한 단어를 정의 내리는 것이 어휘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죽는다, 영면한다라는 걸 바로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어휘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it이 가주어고 to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하대요. 이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ore often than not 했으니까 대부분 이런 이제 사전 속의 어떤 정의는 요구합니다. 독자들이 to have a fairly robust understanding 했으니까 그 언어에 상당히 탄탄한 이해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대요. 자, require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9개 동사니까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게 될 겁니다. 독자가 상당히 탄탄한 이해력,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도록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미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언어 능력이 있어야 사전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사전이라는 것은 functions,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상호 참조를 한다거나 번역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와 그리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단어 사이에 그런 상호 참조나 번역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tween words A and B,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 이렇게 될 거고 words 뒤에 대시 목적격으로 생략돼 있고 여기도 이제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는 그냥 들어가 있네요. 뒤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와 알지 못하는 단어 사이에서 번역을 해주는 게 사전의 역할인 거예요. 자, 하지만 뭐 이런 단어 있다. 이거는 문장 뺄게요. 자, even the most obscure words 했으니까 가장 난해한 단어들조차도 근데 이제 사전에 있는 뭐 말하자면 이런 단어들이 있대요. 이거 우리 듣도 보도 못한 단어죠. 이런 단어를 가장 난해한 단어조차도 must be defined 정의 내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뭐 해서 이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냐면 using 사용해서요. 단어들을. 근데 어떤 단어냐면 the reader already knows 했으니까 독자가 이미 알고 있고 and understands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져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pursuitedness라는 게 이제 매우 아름다운이란 뜻이래요. 특히 외모가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럼 매우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만약에 추려 썼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outstanding
thing, outstanding, 뭐 beaut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outstanding이 뭔데?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 dictionary isn't very helpful. 다시가 사전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주제문은 여기 적혀 있듯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적인 어떤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제 그 사전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 언어에 대한 인제 탄탄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좀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전의 유용성과 어휘적 정의를 얘기를 해 주고요.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건 독자의 기존 언어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전의 역할, 교차적으로 여러 단어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참조해 보는 거 또는 번역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의 정의의 한계를 재강조 다시 한번 했어요. 왜냐면 기존 언어 지식이 없으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깐요. 네, 그래서 내용은 간단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주제 요지나 아니면은 뭐 문장 순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6번 문장이 빠졌던 이유는 얘는 사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단어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소재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전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찾는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적 좋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어휘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 한계가 바로 뭐냐면 이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탄탄한 이해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한계가 있대요. 그 단어를 모르면 그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전의 의미와 한계 뭐 이런 식으로 주제나 요지로 나올 수도 있겠죠.